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벌써 꽤 전의 일입니다. 임원 보고를 들어간 평범한 오후였어요. 화면에 보고 자료를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임원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SK 하이닉스 얼마에 샀냐? 제가 적당하게 며칠 전에 샀습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넘기려고 하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삼성전자도 샀냐? 삼성전자는 그냥 항상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했더니 오늘 코스피 올랐으니까 너 돈 좀 벌었겠네? 밥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제가 이만 밥을 삽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 나왔는데 그 뒤로 어딜 가도 똑같더라고요. 어디 가서 대화를 해도 어떤 콘텐츠를 봐도 다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야기는 꼭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네 한익이는 잘 지내? 삼전이도? 아, 정말? 11만 원부터 컸으니까 지금은 엄청 커졌겠다. 그렇게 엄청 잘 컸다니 부러워. 이런 느낌이랄까요? 각각 코스피 시가총액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은 사실 압도적인 수준이기도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실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보면 두 기업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살펴볼 기사의 초반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In the past year, operating profits at South Korea's makers of memory chips have risen by over 500%. 지난 1년 동안 한국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은 500% 이상 증가했다. 동시에 다른 두 개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대만과 일본입니다. 대만의 생산량은 데이터 센터용 칩과 서버 매출의 급증에 힘입어 연간 14%라는 맹렬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었던 일본조차도 세계 최고의 칩 제조업체라는 타이틀을 잃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잇고 있다.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025년 이 세 나라는 모두 사상 최대의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난자 게임 좋아하세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대중적인 게임이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콩을 잘 키워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이름인 보난자는 사실 스페인어의 보난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기사에서도 바로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On the face of things, Northeast Asia is in the midst of a next of red bonanza. 겉보기에는 동북아시아가 수출 주도의 대호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죠. 기사에서는 이런 동북아시아 수출 대호황이 고작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동북아시아의 세 개 국가가 마주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요, 이코노미스트 월 30일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다소 무시무시합니다.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re suffering industrial rot. 일본, 한국, 대만은 산업적 쇠퇴를 겪고 있다 라는 제목이고요. 이렇게 수출 호황인데 쇠퇴라니요. 부제를 보면 구체적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canceling a China shock. 인공지능이 차이나 쇼크를 은폐하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It is a risk trifecta. 이게 바로 기사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이팩타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팩타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마 용어입니다. 경마에서 1위, 2위, 3위 말을 순서까지 정확하게 맞히는 배팅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리스키하고 배당률도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세 가지가 전부 맞아떨어져야 한다든지 선행, 현행, 후행 지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기사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위험천만한 3중 올인 배팅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3중 올인 배팅이냐? 그걸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The first is their growing reliance on exports for growth. 첫째는 성장을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첫 번째 배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세 나라 평균 9%포인트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인 대만과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낮았던 일본마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이죠. 그럼 정말 그러한지 통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료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대만은 나오질 않아서 우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볼게요.
2019년에는 각각 31%, 14%였던 GDP 대비 수출 비율이 2024년에는 각각 37%, 18%로 증가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걸 첫 번째 베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장의 수출 편향 구조가 유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어서 두 번째 베팅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이 지나치게 반도체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Northeast Asia's export industries increasingly operate on two tracks. 동북아시아의 수출 산업은 점점 더 투 트랙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쪽 트랙에서는 AI 붐이 한국과 대만의 막강한 칩 제조 업체들, 그리고 칩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의 장비 및 소재 업체들의 첨단 기술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 트랙에서는 나머지 산업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고요. 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반도체와 AI 서버를 제외하면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의 수출이 정체 및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이 세 국가의 산업 생산량 증가분 15% 전체가 오직 AI 덕분이라는 무서운 분석과 함께 말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보죠. 그래프의 제목 Chips but no sauce를 직역하면 칩은 있는데 소스는 없다인데 반도체는 잘 나가는데 나머지 산업은 힘을 못 쓰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차트는요, 한국, 대만, 일본의 산업 생산을 합산한 수치에 대해서 2006년의 수치를 100으로 잡고 12개월 이동 평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연안선인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산업 생산을 보면 15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즉 2006년 대비 산업 생산이 대략 50 조금 못 미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9년에 대비해서 보면 130 정도 수준이었으니 20 못 미치게 증가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래 지난선을 보겠습니다. 지난선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제외한 산업 생산을 보여주는데요. 2006년에 대비해도 110 수준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렇다면 실제 전체 산업 생산의 증가분은 오로지 반도체 산업에서 나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전체가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며 다른 산업이 반도체만큼 성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네요. 그럼 두 번째 베팅을 정리해보죠. 동북아시아 3개 국가는 성장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베팅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두 개 나라에 대한 높은 수출 집중도입니다. The second cause for concern is the small number of countries to which Northeast Asia sells its wares. 두 번째 우려사항은 동북아시아가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기사는 세계 국가의 수출 집중도가 선진국 평균보다 72%나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세 나라 모두에서 이 시장 집중도가 상승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기사에 등장한 그래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too few eggs in basket은 계란을 너무 적은 바구니에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니네요. Tile Export Concentration Index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수는요, 한 국가의 수출이 소수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수출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 산업 및 특정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낮을수록 수출이 여러 산업과 시장에 분산되어 있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먼저 대만을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입니다. 2015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고 최근에는 지수 5.5 이상을 보이네요. 반도체, 특히 AI용 첨단 칩 수출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즉 대만 경제가 점점 더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한가요? 1995년 이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 4.5 정도 수준입니다. 즉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네요. 일본은 세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적은 지수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트라이펙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Northeast Asia is making a earning bet on exports to provide growth,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provide exports, and on America and China to buy them. It is a risky trifecta. 동북아시아는 성장은 수출로, 수출은 반도체로, 소비는 미중 시장에 의존하는 위험천만한 3중 올인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걸까요?
생각해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와서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관련된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경제도 좋아졌으며,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많이 팔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 하고서 말이죠. 이거 위험한 삼중 베팅까지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specialization in chips is an understandable development that reflects these economies' maturity. Yet this particular focus also creates fragility. 반도체에 대한 특화는 이들 경제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진전이지만 이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취약성을 유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향후 20년간 반도체에 5,300억 달러를 투입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영역을 넓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만은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자국 대기업들의 R&D 및 장비 세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칩을 포함한 61개의 전략 물자를 선정하여 생산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최첨단 칩 제조 프로젝트인 라피더스에 16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말이죠. 기사는 이를 거의 올인과 가까운 위험한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힘을 빌려서 특정 분야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식은 이들 국가가 가난하고 서구를 따라잡으려 했던 시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어느 정도 부유해진 동북아시아에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오히려 동북아시아를 더 가난하고 외부 위험에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험한 전략이라는 걸까요? 아니, 분명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특화는 더 부유해지는 길이 아니었나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각 국가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야에 특화하고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모두가 더 부유해진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우려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위험 측면이라는 걸 보아야 합니다. 비교 우위론은 암묵적으로 시장이 계속 존재하고 수요가 유지되고 교역이 자유롭고 지정학적 충돌이 없고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동북아시아의 현재 상황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자체의 문제입니다. The tech hardware cycle is notoriously volatile, and its vicissitudes increasingly affect the region's economies. The tech supply chains also relies deeply on America and China for both critical inputs and endure demand. 기술 하드웨어 사이클은 변동성의 크기로 악명이 높으며 그 부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기술 공급망은 핵심 투입재와 최종 수요 모두를 미국과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과거를 기반으로 한 예측에 불과하긴 하지만 AI 호황도 언젠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I 호황이 둔화되었을 때 줄어든 수출의 자리를 이미 상당 부분 중국에 빼앗긴 것이 문제입니다. 이 기사의 부제를 이제 다시 이해할 수 있겠네요.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nsidering a China shock. 인공지능이 차이나 쇼크를 은폐하고 있다. 아까 보았던 그래프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깐 보지 않고 지나갔던 중국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의 그래프는 혼자 역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 기계, 화학, 의류, 소비재,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매우 광범위한 품목을 수출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제 수출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수년간 대중국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최근에서야 반도체 덕분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올해 처음으로 대만 또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지난 2월 월간 대중국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인 GDP 대비 2%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제조업 기반은 중국의 등장으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여기에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의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치면 그 위험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Strong competition from China paired with increasing specialization in chips has disrupted an economic model based on a wider range of manufacturing exports, the model that helped make the region prosperous in the 1980s and 1990s. 중국의 강력한 경쟁과 반도체에 대한 극단적인 특화가 맞물리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이 지역을 번영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제조업 수출 기반의 경제 모델이 무너졌다.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의 내수가 버퍼가 되기엔 얄팍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비가 매우 적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일본의 민간 소비는 국내 총생산의 53%이며 한국과 대만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진국 가계의 통계는 60%대인데 말이죠. 이는 해당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은퇴자들은 생산은 안 하더라도 소비를 하는 연령층인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각각 20%와 40%에 달하기 때문이죠. 대만의 경우 공식 통계는 없지만 대략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인 1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러한 억제된 내수에 대해서 해당 기사는 재미있는 원인 분석을 합니다. 바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해온 낙후된 경제 구조의 유산이라고 말이죠. 바로 세 국가 모두 금융공학적 개입이 매우 강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 수출 주도형 거대한 기업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능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기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독식하고 있는 인재와 자본이 노동시장의 분열과 부가 아주 좁은 계층에게만 전달되는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부터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는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 경제에 대한 불만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만연해 있다고 말이죠. 기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Even as booms Northeast Asia increasingly needs reform.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아시아는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말이죠. 기사는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Doubling down on exports will leave Northeast Asia poorer and more exposed. Instead, the region's best economic bet is to become more dynamic at home and more diversified abroad. 수출에만 매달리는 것은 동북아시아를 더 가난하고 외부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대신 이 지역의 가장 좋은 경제적 대안은 내수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해결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생 불가능한 제조업체들은 자연사하도록 내버려둔다. 둘째, 막대한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 셋째, 미중 시장에 대한 의존도 해소와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과거 식민지 시절의 앙금을 극복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무역 협정인 CPTPP에 가입한다. 넷째,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방하여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임금을 높인다. 우선 기사 설명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소 극적인 구성이었죠. 기사를 읽는 내내 and beyond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호황,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코노미스트 특유의 방식으로 세 개의 국가를 엮여서 보여주는 방식이 인상 깊었는데요. 물론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급망 효과 같은 부분이요. 공급망 효과란 단순하게는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이 경제, 기업 실적, 물류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과 연쇄 반응을 뜻하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비, 소재, 패키징, 서버, 데이터 센터 등 광범위한 연관 산업을 끌어올립니다. 기사도 일부 기업을 AI 관련으로 재분류했지만 여전히 AI만 성장했다는 메시지는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 지원 중단 공고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기사 말미에서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을 주장하지만 현재 반도체는 단순 산업이 아니라 안보, 기술 패권과 연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미국, 중국, EU 모두 막대한 보조금을 쓰는 상황에서 일방적 지원 축소는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주력 산업에서 안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부상한 상황에서 기사의 주장은 다소 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단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는 강조하면서 중국의 취약성은 덜 다룬다는 점이죠. 기사에서는 중국이 공급망 전반에서 경쟁자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인구 감소, 미중 갈등, 기술 규제 등 상당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북아 제조업이 중국에게 압박받는 것은 맞지만 중국이 무한정 우위를 확대할 것처럼 읽히는 서술은 다소 일방적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집중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의 경고는 받아들이되 산업 고도화의 긍정적 측면과 산업정책의 안보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외신을 읽는 재미란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경제에 대해서 외신의 시각으로 점검해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대신에 다음 주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중국도 중국만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